어, 이미 준비가 되었는데요. 두 번째 발표는 조은정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자리해 주십시오. 일제강점기 요지조사와 고려청자 자료 수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조은정 선생님은 지금 고려청자 박물관에서 전시운영팀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홍익대학교와 충북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최근에 고려시대 청자 와전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강진에서 근무하시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강진 요지를 지키시면서 연구를 병행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관련 전시와 아울러서 최신의 연구도 수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소개받은 고려청자 박물관의 조은정입니다. 실은 비슷한 주제로 작년에도 발표를 강진 청자요지에 한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발표가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확장을 시켰고요. 강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요지까지 확장을 시키고 거기에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자료를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발표 요지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의 근대적 학문이 형성된 출발점이지만 연구 자료의 파괴와 훼손도 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자행된 고려시대 고분과 요지에 대한 도굴로 인해서 막대한 양의 도자기가 생산지나 부장 상태 정보가 사라진 채 전세품으로 전하고 있는 현실이 한국 도자사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전쟁과 남북 분단이란 정치적 상황을 거치면서 일제강점기에 수집된 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히 분석하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도자사의 태동기가 갖고 있는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의 자료는 원형이 보존된 상태의 유적과 유물의 현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일제강점기의 고려청자 수집 내용을 요지조사와 전람회나 박물관 전시품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인이 주도한 고려청자 자료의 분석 내용과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려청자 연구 대상의 원형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복 이후 고려청자 연구 경향에 영향을 준 당시 연구 결과가 갖고 있는 한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청자 도굴 사례는 1890년대 말부터 1930년대까지 이어졌으며 주로 개성과 강화 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굴을 막기 위해서 자손들이 무덤에 경비를 서거나 도굴된 분묘를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14년 아사마 린타로도 판사로서 개성 부근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분 도굴은 개성 인삼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이 형법상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그 역시 우리나라의 고서를 다량으로 수집해서 반출시킨 인물입니다. 192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까지 총독부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후지다 료사쿠조차 개성과 강화도 지역 고분 도굴의 참상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희종 성릉 사례처럼 같은 왕릉이나 고분이 두 번 또 세 차례 도굴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강진 대구면 요지와 부안 유천리 요지 역시 발굴조사 이후에 도굴이 계속되자 총독부에서는 1933년에 반포된 조선 보물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근거로 해서 각 지역 도지사에게 이를 단속할 것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보물을 무단 반출할 경우에 5년 이내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그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도굴범의 처벌 수위는 금고 15일 정도나 아니면 1개월, 한 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932년 7월 기사를 보면 도굴업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했던 상황과 도굴이 춘공기에 더욱 성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요지의 존재가 확인된 지역은 당시 도굴로 인해서 현상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요지들을 발굴 조사할 경우에는 퇴적층과 요구의 모습이 훼손되거나 변형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당시의 요지 조사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완과 박물관과 총독부 박물관이 주도한 요지 발굴 조사는 학술적 발굴이라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유물을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족조사 사무 계획이나 사무 보고에 언급은 되어 있지만 추후에 발굴이 안 됐거나 보고서 작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현재는 1927년 발굴된 공주 학복리 조사 결과를 수록한 계룡산록 도요지 조사 보고서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강진 대구면 요지인데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1914년 발굴 조사에서 작성된 요지 분포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22년 오쿠타 세이치의 글에 실려 있는 분포도인데 제목이 이완과 박물관 조사 고려 요지 분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은 설명에는 요지로 추정되는 곳이 54개 가 있고 가마의 넓이와 높이가 대략 1.2m 정도 된다라는 짧은 설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분포도는 이후 나카오 만조, 그다음에 세키도 타다시, 야나기 무네우시, 노모리켄 그리고 우에야마세츠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조사의 지침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발굴된 가마의 실측 경사 도면을 보면 제목이 조선 전남 강진군 고려 고요지 경사도라고 되어 있는 만큼 가마의 경사 각도가 비색청자를 제작할 수 있었던 열쇠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27년 야나기 무네요시도 14년에 작성된 당전요와 미산요의 도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934년에 우야마세츠가 1927년 노모리켄이 발굴한 게울리 25요지를 청룡리 A요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마에 대한 설명은 땅을 90cm 정도 깊이로 판 후에 갓발을 쌓아 좌우 벽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번조실의 경사도가 약 20도 정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38년 고모리진의 논문에서는 게울리 25호 가마의 정확한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 전체 길이가 16.3m 그리고 가마 폭이 1.1에서 가장 넓은 거는 1.3 정도에 해당하는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14년 발굴조사된 출토품은 보시다시피 당전리 제1료, 미산 제3, 관찰산, 관찰상, 관찰하 등의 같이 출토 요지가 묵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당전리 제1료는 사당리 7호 요지에 해당을 합니다. 이 가마의 출토품은 종이처럼 얇고 문양이 섬녀하다고 표현할 정도의 비색을 갖고 있어서 이후 조사되는 청자 요지 출토품의 제작 시기와 특징을 설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대전군 진잔면 요지입니다. 현재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서북쪽 금수봉 산자락에 있는 요지입니다. 1927년 공주 학복리 요지 발굴 조사와 같이 병행이 됐고요. 3개의 요지가 확인이 되었지만 대부분 당시에 도굴된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헌 기록이 지리지에 남아있는 진자면조에 남아있는 내용이 자료가 있습니다. 현해 서쪽 성북리에 있었던 하품 도기소가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당시에 조사되었던 출토 유물을 보면 진잔면 1호 요지에서는 상강기법의 운봉문, 그다음에 연당초문의 발, 파상문이나 국화문의 접시 등 고려 말에서 고려 말 상감청자에서 조선 초 상감 분청 사기로의 이행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달리 제2호 요지 수수품은 문양이 없거나 음각,
제출량과 기법의 발, 완, 접시 등이어서 고려 중기에 해당하고 3호 요지도 비슷한 양상이었다고는 하지만 이후 발굴 조사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대전 진잔면의 용업은 2호, 3호 출토품 양식을 통해서 고려시대 중기에 시작이 되고 조선 초에도 운영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요장 운영은 인근의 대전 보문산 일대 구안동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구안동의 어청골에서 고려 정기의 청자를 생산한 청자가마 2기가 확인이 되었고 또 인접한 곳에서 고려 말 상감 청자와 내자 집용의 명문이 있는 인화 분청사기가 출토되어서 현재 대전 중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요장이 운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28년에 노모리 캔이 경기도 광주 분원리를 조사한 내용과 양주 우이동의 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분포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이동의 경우에는 8개 요지가 확인이 됐는데 당시에 모두 도굴된 상태였고 조선 초로 추정하는 내용이 짤막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부안 지역의 요지입니다. 총독부 박물관의 실태 조사 내용은 1933년에 노모리캔의 출장 복명서가 남아 있는데요. 당시에도 유천리, 신봉리, 진서리, 석포리를 비롯해서 우동리의 분청사기 가마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료 중에 눈여겨볼 것은 진서리 요지입니다. 진서리 12호 가마는 단신료인 강진이나 진서리 17호 가마 구조와는 다르게 분염주가 천장까지 이어진 격벽으로 번저실이 나뉘는 할죽식 등용 구조여서 다른 조선 초 가마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고려 중기의 단신료와 조선 초의 분신료 구조 간의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당시에도 인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총독부 유리건판 사진에도 진서리 또는 진서리 18호 요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서 진서리 18호는 90년대에 발굴된 진서리 고려 중기의 청자 가마 요지하고는 번호 수가 별개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진서리 요장에서 분청사기를 생산했던 사실은 처음 밝혀진 내용이고요. 이는 진서리 요장의 운영 기간을 고려 11세기에서 13세기로 한정했던 관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서리와 인접한 우동리 분청사기 요지 역시 당시의 지명인 우서리라는 지명이었는데요. 여기에서 18개소가 도굴된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분청사기와 백자, 흑유 등이 출토되었고 따라서 부안 진서리 일대 분청사기 요지에서 우동리 요지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 원당면의 원흥리 요지입니다. 이 가마도 37년에 노모리캔이 출장했던 요지이고요.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 사진 자료만 남아 있습니다. 송전탑 건립 과정에서 발견이 된 가마입니다. 구릉을 따라서 가마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미 도굴돼서 퇴적층이 교란된 상태였습니다. 청자는 문양이 없는 완을 주로 생산해서 경기도 시흥 방산동 요지 출토품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남 강서군의 잉차면 강서 1위의 요지입니다. 이 가마는 37년에 평양 박물관장이었던 고이즈미 아키오 일행이 처음 발견을 했고요. 1940년에 노모리캔을 파견을 해서 조사한 곳입니다. 갓발 퇴적 구릉이 연이어 있는 모습이고요. 사진 제목에서 1호부터 5호까지 있었고 그중에 1호와 2호 가마가 발굴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호 가마의 경우 가마의 뒤쪽 부분에 이거를 격벽이라고 설명을 해놨지만 이거는 그 높이와 상세한 내용 형태를 보면 이거는 연도부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노모리캔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발굴 조사품은 완이 많았고 접시와 호, 대반, 주자,
잔 등이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7년 평양박물관 고이즈미 관장이 조사했을 때에는 음각기법의 화문, 이제 복문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도 앵무문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화문, 그다음에 앵무문, 뇌문편도 수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강서리 요지의 운영 기간이 고려 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1929년에 조사된 황해남도 송화군 운유면의 주천 청자 요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압출량각 기법의 모란문, 음각 연판문의 발과 접시가 수습이 되어서 이 가마 역시 고려 초기를 벗어난 시점에 운영된 가마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신문 기사에는 강서 1위 출토품을 서선도기, 즉 서선 지방인 평안 남북도, 황해 남북도 지역의 도기라고 불렀고, 고족조사 문서를 통해서 황해남도 은율군, 장현군, 옹진군의 요지 조사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율군이나 장현군, 옹진군의 관련된 내용은 고족조사위원회의 사무보고에 이렇게 조사할 거다라는 내용만 실려 있는데요. 밑에 참고 자료로 보여지는 옹진군 장현리 제3용 요지 출토품을 분청사기를 보면 장흥명 분청사기 접시가 3호 요지에서 출토된 것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실태 조사가 아닌 좀 더 분명한 조사가 가마의 수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본과 국내에서 개최한 전람회, 박람회, 그리고 박물관 전시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제는 식민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일본과 국내에서 각종 전람회나 공진회, 박람회 등을 수시로 개최했으며, 여기에 도자유물과 도자유물을 요업 제품과 함께 출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909년 이완과 박물관 설립과 1915년 총독부 박물관 설립을 전후한 시기에 전시품 확보 목적의 고려청자 수집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권의 전시가 활성화되기 이전인 1899년에 개인 컬렉션 전시가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공사관에 근무했던 야마요시 모리요시는 1899년 12월에 수집한 한국도자 48점을 가지고 일본에서 전시회를 열었고요. 그 다음 연도에 고고려 미흔이라는 카탈로그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생각과 수집품의 조사 경위에 대해서도 기술을 했습니다. 흑백 사진이기는 하지만 보시면 기린향로, 원앙향로, 그다음에 음각기법의 승반, 장경병, 그다음에 압출량각 기법의 연화동자문 발과 모란 당초문의 발, 그리고 포류 수군명의 간지명인 기사명 발도 수집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린향로와 국화문 합 같은 경우는 개성 지방의 고분에서 출토된 것이었습니다. 세키돈 타다시도 야마요시의 소장품과 함께 동경 제실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고려청자의 형태를 그린 도면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야마요시 소장품 전시는 조선의 도자기 유물이 공식적으로 일본에 홍보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전시는 1902년에 동경제실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1903년에 오사카에서 열린 제5회 내국권합박람회에도 조선의 도자기가 전시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며, 동경제실박물관에도 청자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11년 전국 제3품 박람회에는 이완과 박물관의 소장품 가운데 한 30여 점이 출품이 되었고, 1912년에 동양 척식 박람회 도쿄에서 열린 이 박람회에도 이완과 박물관 소장품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1929년 대구에서 열린 신라 예술품 전람회에도 이완과 박물관 소장 유물, 즉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번호에서 덕수로 시작하는 유물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같은 해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박람회 출품 도자기의 목록을 보면 상감 기법을 상안, 상감, 조루문, 조각루문으로 표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15년 총독부 박물관 소장 고려청자는 현재 중앙박물관 유물번호에서 본관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이완가 박물관의 소장품을 인계받아서 1938년에 개관한 덕수궁의 이완가 미술관 소장품은 현재 덕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성 부립박물관도 고려청자를 전시를 했었는데요. 이 박물관은 고려청자, 불상, 탑 등 고려 문화의 전문 박물관을 표방하면서 1931년 11월 1일 개관식 전부터 300여 점에 달하는 고려청자를 전시를 했습니다. 개성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이었던 사자 향로와 어룡형 주자는 1933년 골동상 나카다 이치고로에게서 구입한 것입니다. 이때 구입한 27점은 현재 중앙박물관 유물번호 개성으로 시작하는 유물들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4년 남대문을 시작으로 해서 주로 사찰 건축과 탑을 먼저 보물로 지정을 했고, 도자기로는 1939년에 개성박물관 소장의 사자 향로와 어룡형 주자를 각각 보물 333호, 334호로 지정한 데 이어 1940년에 10점, 43년에 1점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고려 도자를 주로 전시하는 개성박물관과는 달리 평양박물관은 조선시대 도자를 주로 전시했습니다. 1936년과 37년 2조 도기 전람회를 개최했는데 1937년 전시회는 자체 소장품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소장한 조선시대 도자기 1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총독부 박물관은 1939년 10월에 구적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존령에 근거해서 강진 대구면, 부안 유천리, 부안 진서리, 고령 사부동, 고령 기산동 요지를 각각 고적체 102호부터 106호로 지정함과 동시에 11월 1일부터 7일까지 고려시대 도자기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전람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동안의 요지 발굴 조사 수집품과 고려시대 청자, 백자, 도기, 고분 출토 중국 백자 소장품 등 총 125점을 전시를 했는데, 이 전시회는 부안 유천리 출토의 상감 백자를 좀 더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제강점기 고려청자 연구 경향의 흐름과 대표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경향은 대체로 1910년 그리고 1920년대부터 30년대, 1940년대로 나눌 수 있고, 각 시기별 대표 연구자로는 1910년대에 야기 슈잡으로, 1920년대에서 30년대에는 고모리진, 나카오 만조, 고유섭, 그리고 1940년대에는 나카오 노모리켄으로 대표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 야기 쇼잡으로는 한국의 도자기를 처음으로 통사적 관점에서 분류를 시도를 했지만, 이 관점은 우리나라 미술이 조선시대에는 쇠퇴했다라고 보는 조선문화 정체론, 조선예술 쇠망론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직에 근무하면서 1914년 강진 대구면 요지 발굴에 참여한 이후에 고려에서의 자체적인 기술 개발 가능성을 배제하고 중국 청자와의 형태, 문양의 유사성을 들어서 중국 송대 장인이 직접 고려에 와서 기술 전수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1920년대부터는 전국에서 청자 요지가 발굴 조사되면서 1910년대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연구들이 고모리진, 나가오 만조, 고유섭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강진 사당리 7호 출토품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지역의 요지 출토품의 품질과 제작 시기를 추론하는 경향은 일제강점기 내내 유지가 됩니다. 먼저 고모리진은 일본 교토 시립 도자기 시험장과 중국 만철 중앙시험소의 요업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고려청자 연구에 있어서도 비색의 유약을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을 찾기 위해서 재료 분석과 번조 온도, 가막 구조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토의 색, 번조 상태, 유약의 용융점 등을 분류 기준으로 삼고 중국의 여러 지역의 청자와 고려 청자를 비교 설명했습니다. 고려 청자의 연원이 중국 월주의 영향이고 태토 색과 질은 중국 순회사요나 용천요와 유사하며 철본이 많은 점은 가요나 순회사요와 비슷하다라는 식의 설명이었습니다. 또 강진 대구면 일대 가마의 경사도를 비교를 하면서 비색청자 제자가 비결을 가마의 경사도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나카오 만조는 고모리진과 함께 만철 중앙시험소 직원으로 1925년에 강진 대구면을 비롯해서 칠량면, 군동면, 장흥면 대덕읍의 요지도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는 고려와 송 양국의 청자와 문헌 자료를 비교해서 월주요, 여요의 영향, 세부적인 주제로 나누어서 견해를 발표를 했고 상감 청자의 발생 시기를 의종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그리고 간지명 청자의 시기를 1329년에서 1347년으로 편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진 요장의 형성 배경을 오월국 장인이 직접적으로 도래해서 기술을 전수해 줬다고 추정을 하면서도 청자의 우리나라 고려 청자의 편년의 시작을 고려 도경인 12세기 전반부터 시작이 된 걸로 설명하는 그런 오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실시된 전국의 요지 조사는 앞에서 보았듯이 노모르켄이 대부분 현지 조사한 것입니다. 노모르켄이 이렇게 오랫동안 총독부 박물관의 요지 조사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스키노 타다시의 친동생으로서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가 1944년에 발간한 고려도자의 연구라는 책은 노모리켄 개인의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그동안 총독부 박물관이 실시했던 요지 조사와 연구의 고려시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지별로 기법, 문양, 유색, 기종, 번조 받침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특징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해무리고 안의 굽지름과 접지면의 폭이 좀 시기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이미 그때부터 파악이 됐고요. 번조 받침의 종류가 네와토비즘, 규석, 모래 등으로 나뉘고 시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진 사당리 7호 요지와 부안 유천리 요지 출토품의 유사성, 그리고 부안의 상간백자 출현 시기를 신종 연간인 1197년에서 1204년으로 추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모리켄도 각 요지 출토품의 현상을 설명을 하면서 항상 강진 사당리 7호 요지 출토의 비색 청자 편과 비교를 하면서 유색에 따라서 편견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 진잔면 요지 출토품이 그 압출량각 기법의 모란문이나 연판문의 발 접시가 유색이 회녹색을 띈다는 이유로 고려 말로 편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고족조사라는 명목으로 1910년대부터 30년에 걸친 짧은 기간 안에 전국의 요장이 현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요지가 이미 발굴되었거나 퇴적층이 교란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굴과 고족조사로 인한 요지의 원형 훼손과 남북 분단으로 인해 북한 지역 자료가 공유되지 못한 점은 한국 도자사가 갖고 있는 태생적 결함과 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과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작성된 1차 자료를 집적화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발표를 통해서도 1914년 대구면 요지 발굴 조사에서 작성된 최초의 분포도가 확인되었고 부안 진서리 요장의 운영 기간의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며 대전 유성구 성북동 지역에도 고려시대 요장이 운영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안남도 강서 이리 요지와 황해도 송화군 주촌 요지를 통해서 고려 중기에도 북한 지역의 요장이 운영되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 남아있는 총독부 문서, 1인 연구자들의 저서와 논문, 신문 기사 등 관련 자료를 찾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고려시대 유업 상황과 고려청자 연구의 새로운 실마리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